안녕하세요. 리치투브 김대복 대표입니다. 오늘은 복 이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 이슈는 매주 수요일 날 10시에 방영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은 수소 연료 전지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보면 1950년대부터 그 화석 연료, 그러니까 나무에서 석탄, 그리고 오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천연가스에 이어서 수소 차에 대한 그 기대감, 이쪽에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나라가 국가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 이 하단에 이제 한국은 지금 보면 지금 일본은 8%, 한국은 18%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자립도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현 정부가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이제 탄소 중립법이 이제 기본법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2050년도까지 우리는 장기 플랜을 통해서 이제 수소 경제 로드맵이 지금 현재 로드맵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쪽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죠. 수소차에 대해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차가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수소차에 대한 기술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단가가 지금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소차는 이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은 왜 높았냐 하면 수소차를 지금 수소 연료 전지차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백금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플라티늄이라고 하는 백금 촉매제가 필요한데 이 가격이 워낙 비쌌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 보면 2015년 6월 달에 그 이제 디젤 게이트를 통해서 디젤차의 이런 지금 수요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전 세계가 디젤차를 지금 디젤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 시대로 가는 이런 흐름인데, 이 그 백금 촉매제라는 것이 경유차에는 디젤차에는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의 하락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거죠. 이제 국가별 이제 수소차의 전략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는 그 수소차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나라이고 생산량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이제 도로 인프라나 이런 쪽이 잘 돼 있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그 인프라 구축이 쉽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빠르게 이쪽 시장을 진입했고, 현대차는 그 2020년도 지금 현재 제네시스를 출시했고, 2030년도에서는 전기차 제네시스에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대체하는 이런 시장 흐름을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2015년도 지금 보면 그 일본 도요다 이제 도요다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2016년도에는 혼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클라이슬러나
폭스바겐 이런 쪽도 지금 현재 이쪽 2020년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전 세계가 수소차에 대한 이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를 조금 구분해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수소 연리차 전기차하고 수소 연료 전지차하고 지금 전기차는 기본적으로는 주행 거리 이거 주행 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수소차가. 그리고 충전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 보면 이제 그 인프라 구축이 지금 현재 구축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쪽에 흐름만 인프라만 잘 구축만 되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 비전 제시와 우리나라 10대 그룹들이 수소 드림팀을 만들어서 수소를 지금 현재 전략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소차의 작동 원리, 수소차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이렇게 보면 수소는 수소 산업, 수소 경제는 실질적으로는 수소가 들어와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수요가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수소 연료 전지차가 가장 지금 유력하잖아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차라는 것은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를 동력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산소가 이렇게 들어와서 산소가 이쪽으로 이제 흡입되고 수소가 같이 들어와서 일정한 전기를 만든 다음에 지금 현재 물을 이렇게 배출하는 이 구조입니다. 이게 작동의 원리이고요. 그 작동의 원리는 구동의 원리는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장돼 있는 수소에서 수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저장 용기의 어떤 중요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전면부를 통해서 공기를 흡입해서 공기를 흡입한 이렇게 공기 흡입한 흡입한 공기와 수소 저장했던 수소가 연료 전지 시스템 그리고 우리 스택이라는 데서 모여서 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이제 그 모터와 배터리에게 공급해서 이게 구동하고 여기서 나온 지금 현재 물은 배출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해를 쉽게 얘기하면 수소를 우리가 싣고 있는 수소를 공기하고 만나서 전기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그 연료 전지 시스템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스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여기 수혜다.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연료 전지차의 구성 원가를 보면 연료 전지 수소차는 이 연료 전지가 가장 4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용기가 20% 그렇게 됩니다. 연료 전지와 용기 그리고 운전장치와 그러니까 전장장치가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연료 전지 안에서도요. 연료 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료 전지를 이제 스택 안에서도 막전극 집합체라고 MEA라는 막전극 집합체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42%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 안에 이제 그 분리막과 가스 확산층 그리고 가스켓 이런 것들이 주요한 핵심 부품이다. 그러면 이제 연료 수소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소차의 어떤 그 가격의 움직임은 여기에 있는 원가를 많이 작용하는 이쪽에서 가장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수소 연료 전주의
그 밸류 라인을 보면, 여기 지금 이제 그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스택 안에 막정극 집합체, 이게 가장 큰 이슈를 차지하고, 이 안에 가스켓과 분리판, 요 흐름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쪽에 지금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이제 전장장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장장치는 구동 모터나 감속기 이런 것들은 전기차하고 거의 흡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장치는 공기를 이렇게 받아서 공기를 주입하는 이쪽의 운전장치, 그 다음에 수소를 이제 뒤에 수소 연료 탱크에서 수소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수소 공급 장치,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는 그러니까 그 수소 탱크라 그러죠. 수소 탱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안전성도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택이 가장 중요하고, 스택 중에서도 막정극 집합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공략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고요. 밸류 체인에서 지금 현재의 주가들의 움직임들을 잠깐 살펴드리면, 현재 그 지금 대표 수소차들의 움직임을 일봉의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현재까지 시장 흐름으로 보면 수소차가 2년 만에 재상승을 이끌어왔던 동력은 역시 이제 상하프론테크, 이게 이제 멤브레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하프론테크가 지금 현재는 가장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큰 흐름상에서는 상승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원래 크게 보면 로템이나 현대위아도 이쪽에 그 멤브레인 이쪽 관련 사업,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스택 사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간 대형사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이쪽은 배제해 주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세종공업이나 동아화성, 그 다음에 평화산업 같은 가스켓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계질 수소를 만드는 JNK 히터나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충전소 하는 회사나 여기 일진솔루스 같은 저장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일진솔루스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분포가 잘 안 돼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시세를 예측하기엔 좀 어려운 이런 자리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보면 이제 가벼운 스몰캡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좀 올라 있는 이런 상태보다 지금 태동기에 있는 종목군들을 초반에 따라가는 이런 전략이 저는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 일단 기본적으로 그 2년 만에 지금 현재 다시 패러다임 시프트가 형성이 되고 있는 섹터이다. 처음에는 섹터에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유입됐지만, 지금 이제 상하프론테크나 대부분의 주요 회사들이 실적들이 굉장히 개선 속도가 빨라졌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2차, 3차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이 흐름은 결국은 블루오션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년 만에 찾아온 이 찬스, 수익의 확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이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제시했던 복 이슈, 수소 연료 전지차,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으면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댓글 기다리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